변곡점이 정치에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개 있어요. (2000년에) 처음 출마해서 떨어졌을 때 그때도 변곡점이고, 2008년에 초선 마치고 재선 도전했을 때 떨어졌을 때, 이런 때도 변곡점이고, 재선 도전할 때 안 됐을 때 그때가 더 큰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충격 이런 거는 2015년에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셋이서 당대표 경선할 때, 분열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는 다시 서민과 중산층에 희망을 세워야 합니다.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열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저녁을 누가 약속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을 줄여서 젊은 미생들에게 완생의 꿈을 다시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13% 정도밖에 못 얻어가지고 완전히 충격적으로 침몰하고 몰락할 때, 386 용퇴하라 그러면서 이인영 너부터 물러나라 이런 얘기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때가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2018년 당대표 경선할 때 컷업에서도 탈락하는, 어떤 면에서는 수모 아닌 수모를 경험했을 때, 이런 때가 나쁜 쪽에서는 큰 변곡점이었겠죠. 예. 2004년에 첫 번째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그럴 때 진짜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안에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넘칠 때도 그랬고, 2010년에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 속에서도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에 이어서 최고위원이 됐을 때, 이럴 때도 정치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도약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때도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러운 삶의 현장에서 저는 오늘 이 땅 30대, 40대 주부들의 지독한 눈물을 봅니다. 비정규직 남편의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럽고, 친정 동생의 청년 실업에 속상해하며 아이의 사교육비와 보육비가 부담이 돼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 땅 30대, 40대 주부들의 눈물을 닦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제 이인영이 다시 민주당의 새로운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재선에 이어서 2016년에 3선이 되었을 때, 2016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낙심을 했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득표력에 있어서도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그런 때도 그랬고, 2019년에 원내대표가 된 거는 변곡점이라기보다도 그건 저의 뭐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2019년 말에 공수처법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또 정치개혁 관련해서 선거법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완전 승리로 이끌어갈 때, 뭐 이런 때가 저는 뭐 큰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해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현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그 초대형
역대급 승리를 거둘 수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변곡점이었겠죠. 아무래도 제 정치의 뿌리는 대학 시절의 민주화운동에서 있고, 가슴에 맺힌 밤들이 일어나 하늘을 2016년 6월서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영의 톡투 6월 항쟁 토론회를 1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면 13번이에요. 그렇죠. 마무리 한마당까지. 1년 동안이나 12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그 취지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졸업 논문 같은 거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올 때 그거를 제가 덜어내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 영원히 6월 항쟁 속에 묻혀서 살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정리하고 싶었는데, 또 6월 항쟁으로부터 지금 오늘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그 셈이 시작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샘물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시냇물로 흘러와서 오늘의 대하, 큰 강물 이런 것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죠. 국민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내려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렇게 엄청난 그 민주주의 시민혁명을 2번이나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면서 저는 정말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그 6월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6월의 역사 속에만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87년 6월 항쟁은 우리가 최초로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한 그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완의 승리거든요.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이렇게 거치는 과정들 속에서 그게 이렇게 제한해서 충족이 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2016년 겨울부터 촛불 그
시민혁명이 시작되고 거기서 민주주의 그 혁명, 시민혁명이 정말 완성된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나는 6월항쟁에서 졸업해도 되겠다. 돌멩이 하나 들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파출소에 잡혀간 사람도 없이 심지어는 그 헤어질 때 종이 한 장 안 남기고 그런 성숙한 시민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갖춘 위대한 시민을 만나면서 난 이제 졸업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거기서 쏟아져 나온 그 엄청난 이야기들 거기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비정규직 문제 심지어는 청소년들의 그 선거권 문제까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게 새로운 사회를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성이고 그런 가치와 주체들이 결합할 때 우리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믿음이나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대신에 두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자신의 삶을 앞에 놓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 또 많은 사람들의 운명 이거를 앞에 놓고 앞으로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하겠습니다. 정말 변화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를 버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건을 해결한다거나 역사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진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다짐, 기도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진보를 한다는 이름만으로 혁신하지 않고 뒤처지는 거는 그거는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혁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20, 30대의 눈으로 시각으로 또 철학으로 심장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부쩍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 더 평화와 통일의 큰 시간을 경험한다면 역사인으로서의 3번의 큰 행운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 이런 거 가지고 평화 통일에도 더 진력할까? 이런 생각도 사적으로는 좀 가끔 하기도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